이 시간에는 치매 대상 어르신에 대해서 주거 환경과 안전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어서 우리 지역 사회의 노인을 둘러싼 그런 사회적 환경과 또 일본의 지역 단위 포괄 케어와 비교해 가면서 한국의 지역 사회 자원 연계 사업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거 환경과 안전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거 환경은 치매 대상자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공간이기도 하고, 또 치매 대상자의 휴식 공간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주거 환경은 치매 대상자의 건강과 안전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 노화가 진행이 되면서 신체 감각과 또 어떤 감각 기능, 이런 것들이 많이 저하되기 때문에 노인들에 의해서 낙상이라든가 이런 사고가 자주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치매 대상자는 일반 노인 대상자보다 사고나 낙상들이 많이 발생하고, 또 넘어지면은 또 고관절이 다치게 되면 그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꼭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치매가 진행되면서 점점 기능이 저하되므로 그에 맞추어서 주거 환경을 변화시킴으로써 편리하고 안전한 그런 환경을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변화는 치매 대상자가 낯설어하고 불안감을 느끼기 때문에 너무 크지 않은 변화를 주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면 대상자의 기능에 적합한 그런 생활 공간을 만들어주면 좀 더 편리하게 생활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환경으로 바꾸어야 할 경우가 있다면 가급적이면 그 익숙한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치매 어르신이 사용하던 물건을 가져온다든가, 그래서 똑같은 어떤 벽지를 붙인다든가, 이전에 비슷한 그런 가구를 배치한다든가,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환경의 변화에서 오는 그런 스트레스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거죠. 익숙한 그 거주 환경 유지를 위해서 가구를 이전과 같은 위치와 또 방향에 두는 것도 아주 좋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폐의 증상을 보이는 그런 치매 대상자의 경우 안전한 도어 잠금 장치를 설치를 해야 되고요. 또 자동으로 문이 닫히게 되게 하는 등의 어떤 그 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 배의를 일으키거나 충동적으로 나가려는 그런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 같은 데는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때 되면 배회하는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우리도 머지않아서 아마 그런 현상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치매 대상 어르신이 있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는 물건은 치워야 됩니다. 날카로운 칼이라든가 자동차 열쇠라든가 독성이 있거나 불 붙기 쉬운 그런 용액들, 살충제, 이런 것들은 자물쇠를 채운 곳에 보관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화재 시 대피 방법이라든가 소화기라든가 그 소화전 구비가 됐는지 그런 여부라든가 이런 것을 조금 확인을 하고요. 또 그 가스레인지라든가 안전장치라든가 스위치 설치, 이런 것들을 잘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한 환경을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치매 어르신의 그 남아있는
그런 기능을 최대한 발휘하고 생활하도록 하는 환경이 필요합니다. 주거 공간을 정비해서 치매 대상자가 남아있는 기능을 살려서 최대한 그 독립적인 공간으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잔존 능력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그 일본에는 남자 간호조무사들이 많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 한국에는 남자 간호조무사들을 좀 보기가 힘듭니다만, 일본의 남자 간호조무사가 유럽에 갔다 와서 책을 쓴 게 있습니다. 그 책이 상당히 그 센세이션을 일으킨 바가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어르신들을 너무 잘 대해주다 보니까 이 누워있는 분들이 많은데, 이 남자 간호조무사가, 일본에 있는 조무사가 유럽에 가보니까 눈에 띄게 누워있는 어르신들이 없더라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런가 봤더니 이 말 그대로 잔존 능력을 키워주는 그런 부분을 거기서 보았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어르신이 일어나서 화장실에 가는데, 일어나는 건 할 수 있지만 화장실에 가는 것만 못하면 못하는 것만 도와주는 거죠. 다 도와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어르신이 가지고 있는 잔존 능력을 키워주는 거죠. 그걸 보고 이 간호조무사가 일본에 와서 침상노인을 만들지 말자라는 제목하에 책을 써서 굉장히 많이 아마 그 센세이션을 일으켰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잔존 능력이 상당히 그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대상자 본인에게 필요한 것을 최대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특히 이제 변기 측면에 그 손잡이를 설치하면 혼자 안전하게 이용이 가능할 수도 있죠. 그래서 변기에 또 앉는 부분을 어떤 그 색깔을 달리 사용해서 나름대로 구분을 할 수 있고, 또 세면대와 휴지라든가 이런 주변의 어떤 그 물건들과 이 구분해서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구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적절한 그런 자극을 제공하는 환경이 필요합니다. 너무 복잡하거나 혼란을 줄 수 있는 그런 환경보다는 단순하면서도 감각을 자극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공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조용하고 평온한 그런 환경을 제공해서 초조함을 줄인다든가, 또 집중할 수 있게 하고 이게 차분히 있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환경이 중요합니다. 대개 이제 치매 어르신이 소음이라든가 주변의 소리에 민감할 수가 있다는 거죠. 또 TV 볼륨을 좀 낮추고, 또 목소리의 크기를 작게 해서 사람들의 또 통행을 또 줄일 필요도 있죠. 또 벽에 TV 대신 그림을 걸어서 하나의 환경적 자극을 견딜 수 있는 수준으로 낮출 필요가 있습니다. 또 정원을 집안에 설치해서 대상자가 통제받는다고 느끼지 않으면서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품위와 개인 사생활을 지켜주는 그런 환경이어야 한다는 거죠. 치매 정도와 상관없이 모든 개인은 가능한 최대로 품위와 사생활을 유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 어르신들이 수치심을 느낄 수 있기 쉽기 때문에 목욕시라든가 배뇨시라든가 배변시, 화장실 문을 닫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치매 대상자는 성인이기 때문에 성인용 디자인과 내용을 사용해서 시각적 흥미를 증가시키고 방향 표시를 제공하는 것도 좋습니다. 너무 알록달록한 색깔이나 뭐 만화 그림, 귀여운 장식 이런 것들은 좀 피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일반적 관점에서 치매 대상자에게 적합하도록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과 별개로 대상자 개개인의 선호도와 기능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꼭 알아둬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은 특히 치매 대상 어르신이 익숙하고 안전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적절한 자극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품위와 사생활을 지켜주는 그런 환경이어야 되고요. 또 환경이 개인의 선호도를 고려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침해 대상자의 남아있는 기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장소별 주거 환경을 보게 되면요, 우선 현관에 대해서 좀 볼 수 있겠습니다. 현관은 안과 밖을 구별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확실히 구분할 수 있도록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또 계단과 난간은 안전을 위해서 손잡이를 달고 또 계단 오르내리기에 적당한 그런 높이와 넓이를 유지를 해야 되겠습니다. 또 이 문턱이 있으면 제거하고 또 휠체어를 사용하는 경우 현관을 좀 넓게 개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닥은 미끄럽지 않은 그런 소재를 사용하고 조명을 설치해서 넘어지지 않게 할 필요가 있죠. 그 다음에 거실과 베란다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거실은 햇빛이 잘 들고 통풍이 좋으며 화장실이 가깝고 또 가족들의 모습을 보고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곳이 돼야 되죠. 또 휠체어라든가 보행기 또 지팡이 이동이 가능하도록 입구나 실내 공간을 확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걷기나 또 배회 시에 가구 모서리라든가 카펫에 걸리지 않도록 거실에 작은 그런 카펫이라든가 전선줄 이런 물건 등을 제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베란다의 추락 방지를 위한 그런 덧문을 설치하고 창문이 있을 경우 항상 닫아놓고 잠그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욕실과 화장실에 대한 부분은요, 욕실은 사고 위험성이 가장 높은 공간이므로 세심한 그런 주의가 요구가 됩니다. 그리고 침해 대상자는 화장실 사용이나 어떤 세면 또 위생관리에 있어서 타인의 돌봄이 필요하지요. 그리고 욕실 바닥이 타일인 경우 미끄럼 방지용이 아니라면 이 고무 깔개를 좀 깔아서 미끄러지지 않게 하고, 고무 시트는 바로 낙상 시에 충격을 줄여주고 효과점임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욕실 앞에 야간용 보조등을 설치하면 야간에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변기는 앉는 부분 색상을 달리해서 변기를 쉽게 인식하게 할 그럴 필요가 있고요. 또 욕실과 화장실 안에는 손잡이를 설치해서 대상자가 지지할 수 있고 또 서 있을 수 있게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수도꼭지는 자동 온도 조절 기능이 내장된 그런 형태라든가 손가락 하나로 물을 조절할 수 있는 단순하면서도 안전한 것을 선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개인의 각기 방에 대해서는요, 방이 여러 개가 있으면 침해 대상 어르신이 자신의 방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표시판이라든가 사진이라든가 그림을 방 앞에 부착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방 안은 대상자가 익숙하게 사용했던 그런 안전한 가구라든가 물건들로 진열을 하고 가능하면 단순하면서도 자극이 될 수 있게 꾸미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가구의 선택에 있어서는 가구는 짚었을 때 기울어지면 안 되고요. 쉽게 굴러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바퀴가 없어야 되죠. 그리고 침대 높이는 무릎 관절 90도 정도 굽히고 바닥에 닿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높이로 조정을 할 필요가 있고요. 이 팔걸이가 있는 그런 딱딱한 재질의 의자를 사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주 쓰는 가구라든가 집기 위치를 확인하고 그런 것들을 침해 대상자 주변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조금 요약한다면은 현관은 계단이 있는 경우에 바로 손잡이를 설치해서 오르내리기 쉽게 한다.
그 휠체어 사용들을 고려해서 문턱을 제거한다는 거고요. 또 거실과 베란다에서 발이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그 환경을 단순화시키고 베란다는 추락 방지를 위해서 덧문을 설치한다는 거고요. 또 욕실과 화장실은 미끄럼과 낙상 같은 사고가 일어나기 쉬운 것이기 때문에 미끄럼 방지용 그런 깔개를 깔고 손잡이를 설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침해 대상자가 거주하는 방은 또 익숙한 그런 그림이라든가 사진을 부착해서 환경을 단순화하면서도 자극을 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또 가구를 선택할 때는 쉽게 굴러가지 않도록 바퀴가 없는 것과 또 의자는 팔걸이가 있고 딱딱한 것을 선택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사고 발생 요인에 대한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노화 과정으로 인해서 그 치매 어르신이 감각이 둔화된다든가 어떤 시야가 좁아지고 색깔 구분이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화재 경보 소리를 잘 듣지 못하고 화재 시 타는 냄새를 잘 감지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죠. 그리고 어떤 그 병의 진행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은 일반적으로 신경계의 변화로 반응 시간이 지연되고 인지 능력이 감소되어서 사고에 취약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 장애라든가 판단 기능의 손상과 같은 인지 장애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고를 당할 그런 위험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치매 중에서 그 중고도 치매 대상자는 시력과 감각 기능이 많이 떨어져서 뭐 어떤 썩은 음식을 먹기도 하고 또 수분 섭취에 대한 그런 그 감도 떨어져서 탈수라든가 혹은 그 영양실조에 걸리기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치매 대상 어르신은 담뱃불이나 가스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화상을 입는다든가 또 화재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금연하고 가스 안전장치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리고 공간 지각 능력이라든가 그 방향 감각도 떨어져서 길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넘어져서 골절상을 입기도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사고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이제 물리적인 환경을 한번 생각해 보는데요. 이 가정에서 많이 사용하는 그런 세제라든가 생활용품 이런 것들이 있고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예리한 칼이라든가 가위, 뭐 유리로 된 그런 식기라든가 각종 연장들, 또 약물이나 각종 양념, 또 쉽게 해서 마루에 크고 작은 그런 양탄자가 있다든가 전기 코드라든가 줄 뭐 이런 것들, 또 보온 물통이라든가 헤어 드라이기 등 수시로 사용하는 그런 전기 제품들, 이런 것들이 사고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어떤 물리적 환경의 일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고 예방을 위한 그런 안전수칙에 있어서 우리가 일반적인 안전수칙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는데요. 대상자를 돌보는 사람의 그 방과 치매 어르신의 그 방을 가까이 배치를 해야 되죠. 그래서 하루 종일 그런 대상자 혼자 지내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치매 대상 어르신이 위험 행동을 하려 할 때는 가능하면 조용히 접근해서 관심을 돌린 후에 그 위험 물건을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전화기 옆에 가능하면 그 응급 전화 번호를 적어 놓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사고에 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미리 냉장고라든가 벽에 그 전화번호라든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이런 연락처를 적어두면 좋습니다. 그리고 미끄럼 방지 장치가 된 신발이라든가 가능한 그런 양말을 착용을 하고요. 또 방문 잠기는 그런 사고 방지를 위해서 미리 열쇠를 준비해 두고 다른 요양보호사와 식구들과 함께 이제 좀 공유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리한 칼이라든가 가위라든가 유리, 식기, 연장들은 잠금 장치가 있는 서랍 같은 곳에 안전하게 보관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보온물통이라든가 헤어드라이기 등은 가급적 대상자의 눈에 띄지 않게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화장실의 그 안전수칙에 대해서 보면요, 그 화장실과 또 욕조에 지지대를 설치해서 안전하고 용이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고요. 또 샤워 벤치라든가 고무 매트, 또 욕조라든가 그 샤워실 밑에 그 끈끈이 등을 설치해서 낙상을 방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샤워 공간에 미닫이문은 커튼으로 바꾸는 게 좋고요. 또 수돗물은 가능하면 가능한 그 온도가 잘 유지되도록 해서 화상을 방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돗물이 넘쳐 흐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경고문 부착을 하고 수도꼭지를 수시로 점검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치매 대상 어르신에 대해서 주거 환경과 안전 관리에 대해서 1차시 강의를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